안녕하세요. 정명리입니다. 지금 막 PCM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을 하였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희망 버리기 기술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눔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 앞에 앉았어요. 첫 번째, 자존감은 허상이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희망 버리기 기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존감은 허상이다. 정체성을 찾으면 자존감은 따라온다. 이 말에서 그동안 저는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그 자존감은 칭찬받고 잘하고 인정받는 게 자존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겉모습만 잘 다듬는 거였지,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했고, 그리고 또 조금만 누가 이렇게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산 같은 저의 자존감이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찾아가려면은 반대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성장은 불편함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반대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간다는. 우리는 늘 편한 관계,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방식 안에만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거에 아주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루틴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고, 계획형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처음에 PCM 수업을 듣고 알승환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하고 MF 케어를 듣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그런 것들이 훅 들어오고 또 훅 해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자꾸만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늘 같은 것에서 자야 되고 같은 장소에서 먹어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그 딱딱딱 시간이 돼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바뀌고 했던 것들은 이런 불편한 경험, 낯선 피드백, 그리고 이 고통스러움이 나를 흔들었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 인생의 기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불편함을 겪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젊으신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뭐 워드 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글을 써서 올리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뭔가를 찾아서 정말 이거를 새로운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사무실에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브리핑을 하면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스터디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PCN 교육이라든지 이런 알승환 대표님 1대1 코칭 이런 것들이 제가 받아보지 않았으면은 이런 경험들을 못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또다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니까 불편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1년 전부터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가 느리지만 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과 같이 배움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안 하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PCM을 들어오고 알스란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할 때보다는 덜 불편한 게 이미 저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불편함도 내가 감수하다 보면은 올라간다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도 나는 또 성장돼 있을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 불편함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될 거라는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감정들을 숨기고 눌렀어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착한 척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척이 없어졌거든요. 오늘 수업에서 이 들어온 말이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 인지해야 성장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감정을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함을 주면 나 너 불편해 이런 소리를 못했어요. 왜? 혹시 그걸로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넘어가고 계속해서 불편함이 오면은 어느 순간 그걸 내가 또 끊어버린다든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게 우리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미친년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는 왜 나한테 미친년이라 그러지? 저 사람은 뭐지? 이러면서 그거를 감정으로 이렇게 억누르고 이상해 이렇게만 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점에서 미친년처럼 보이나요? 내가 그런 미친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본다는 거. 물어보면 상대방도 거기에 정말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굳이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거나 뭐 너는 도대체 왜 이래 뭔가가 이런 불편함을 줬을 때 예전에는 내가 그걸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감정을 꺼내서 보고 들여다보고 왜 이런 감정이 들까? 그리고 내가 왜 저 말을 듣고 지금 아플까? 왜 저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가 될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묻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제가 나오고 과거의 저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런 고통스럽고 불편함이 나오다 보니까 이래서 이걸 숨기려고 했었구나. 이래서 이런 감정들을 안 꺼내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꺼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감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도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도 내 감정에 대해서는 남의 감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또 화살을 돌려버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꺼내다 보면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끝으로 이 제가 과거의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 이거를 지금 제가 오늘 조양 대표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과거에 저는
정말 관계가 불편했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남의 시선의 기준을 삼았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착한 척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없고 항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었고 불편했고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쭈구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낯선 길을 선택하고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인지할 때까지 그걸 해보는 늦더라도 이 늦은 게 아니라는 거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인지하다 보니까 변화하고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나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처럼 이런 유튜브에 계속 남기면서 이 감정에 이 꺼내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방향을 잃은 기분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늘 그랬어요. 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런 계속 교육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나의 멘탈을 잡아가면서 있는 거지.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늘 걱정만 하고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흔들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시작일지도 몰라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난 왜 이리 이 모양이지 뭔가가 계속해서 이런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꺼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희망을 버려야 진짜 가능성이 버린다. 희망 버리기 기술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희망을 내려놓고 나는 나를 붙잡아 봤어요. 늘 우리는 동기부여 그리고 희망, 내일이 있잖아, 태양을 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허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한 길을 여기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가 뭐가 변했다고 쟤는 뭐 맨날 저런 말만 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불편함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뭐 꼭 여기가 아니어도 아니면 뭐 다른 주변에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부동산 스터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 20년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경험도 많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걷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커뮤니티 스터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저는 정말 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무은 거예요. 컴퓨터 어두만 할 줄 알았지 이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서 저도 같이 배우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제가 실무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줘야 되고
뭔가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 제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에 처음에는 또 좌절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런 희망 버리기 기술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라면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엑셀을 배우고 뭐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뭐 PPT를 배우고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냥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이거 안 한다고 제가 밥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배움의 자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스터디 분들하고 해놓고 제가 또 저의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한 2시간 정도 브리핑하고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항상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리키다 보면 내가 더 배운다는 말이 이제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늘 앉아서 이렇게 교육만 받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제 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는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게 또 느껴졌고, 그 부족함을 또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거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부족함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자존감은 허상이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주는 게 자존감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내 정체성을 찾아가려면은 정말 많은 경험이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익숙한 거에 있지 않고 좀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정체성이 계속해서 찾아지면서 이 단단해진다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기준을 세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불편함, 고통스러움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